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언젠가는 현역을 은퇴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기자님처럼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걸 좀 약간 유지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고민은 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대안은 없어요. 네, 스포츠조선 이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지금 이제 런던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 이제 10년 차 되었다고 했는데 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실제로 런던에서 생활하는 거는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렵죠. 해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또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런던이 물가가 세니까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기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 같으면 구단 홍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소통이 소통도 이제 잘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야 되고 그들이 이게 왜 한국 기자 니네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맨땅에 헤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에서 온 괴리감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또 한국 시간으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토트넘 경기가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어요. 오후 5시에 끝나죠. 그러면 인터뷰하고 이래저래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영상들도 만들고 찍고 이렇게 해서 집에 오면 오후 8시 정도가 돼요. 그럼 오후 8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약 한 새벽 5시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기사 좀 정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새벽 3시, 새벽 4시가 넘어요. 한국 시간 맞춰서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잠이 부족한 경우도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런던에 있으면서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백승호 선수나 한희찬 선수 뭐 또 최근에 저 누구 김지수 선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취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또 한국 선수들 만나서 취재하면 국내 때하고는 느낌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취재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이제 환경상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자주 보는 거고 네. 얼마 전에 엄지성 선수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스완지는 너무 멀어서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런던이 울산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스완지는 따끔마을? 아이고야 그쵸? 따끔마을이 해남, 강진 뭐 이쪽이잖아요. 적절합니다. 기성용 선수 있었을 때는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엄지성 선수는 또 스완지 시티가 2부 리그에 있다 보니까 아직 가기가 힘들어요. 이 팀이 FA컵 때 사우스햄튼을 왔었어요. 원정을. 그때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엄지성 선수가 만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한국말을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을 때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되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고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렇게 빅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환경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뭐 엄지성 선수, 양민혁 선수도 얼마 안 됐죠. 배준호 선수. 지방에서 혼자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힘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저도 짠하고 어떻게 시간만 되면 제육볶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대접해주고 싶은데 그 정도 할 만큼 되게 짠하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통신원분이 이제 한번 서령우 선수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원정 경기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해야지 하는데 서령우 선수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르비아에 기자들이 못 가잖아요. 저도 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1순위가 손흥민 선수, 2순위가 황희찬 선수, 그다음에 이제 막 김민재 선수 이렇게 순위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를 만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좀 짠하죠. 저희가 그런 현장 취재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좀 말을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이게 런던에 계시면서 뭐 토트넘 홈 경기는 사실은 어쨌든 런던이니까 이동 동선이나 시간이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뭐 황희찬 선수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런던에서 이동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또 다른 나라 간다 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저가항공 미친 듯이 타고 다니고 이제 그 분야는 완전 전문가 되셨겠어요. 그럼요. 혹시나 뭐 저가항공 뭐 이렇게 어떻게 타는 게 좋냐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업으로 그거 하나 만들까요? 저희 그런 거 스카이스캐너 정말로 런던 시내에 있는 6개 공항 다 가봤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느냐. 열심히 살고 있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국 미디어 시장의 국내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장 취재를 안 해도 기자님 말씀처럼 그냥 생중계 보면서 기사 쓰고 이렇게 그렇죠.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포털로 쏴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동성이나 속도성이 현장 취재보다 빠르니까 기자님이 현장에서 취재한 것보다 기사가 더 빨리 나오고 선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허탈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많은 미디어들이 대형 포털에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대형 포털이 기사 배치에 있어가지고 또 뭐 AI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공급하는 그런 매체사들의 입장에서도 또 그들만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영국에 있지 않고 유럽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뭐 거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쉽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뭐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럼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현장에서 생생하면서도 또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쉽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해봐야 아쉬워해봐야 나한테 남는 건 없어요. 솔직히 차라리 저는 현장에서 있었던 더더욱 좋은 컨텐츠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쉬운 거 뭐라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손흥민 선수 1분 1답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또 현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로 또 인터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손흥민 외신을 선수를 직접 번역-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외신 번역해가지고 그렇죠, 기사를 쓰면 맞아요.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 메인에 올라가면 나는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허탈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 몫이다. 차별성 있는 전략이 이제 필요한 그런 거네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즘 힘들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자님이 처음 영국으로 가셨던 10년 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10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는 텍스트 기반이 좀 이제 주류였었고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였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를 좀 캐치를 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을 했던 게 아예 옛날부터도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2006년, 2007년도에 그 영상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지금도 아마추어지만 그땐 더더욱 아마추어처럼 그 당시에 이제 라돈치치 선수가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거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K리그에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들 영국으로 왔었는데 영국에 와가지고 텍스트만 쓰다가 좀 영상으로 뭔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영상으로도 또 남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아쉽다라는 생각에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여기 됐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10만 거의 언저리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자리가 되게 잘 잡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가 되었다는 느낌은 제가 네네네. 약간 그렇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봤거든요. 정체됐어요. 다른 축구 채널들도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채널들도 이제는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제는 거의 이런 느낌으로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축구 미디어 전반적인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축구 미디어를 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현장에서 있고 이쪽 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미디어 시장, 스포츠 시장의 한계인 것 같긴 해요. 많이 커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이 크려면 또 다른 동력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불쏘시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뭐 서로 또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속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많이 노출이 되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거는 좋은 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때의 K리그 시장과 지금의 K리그 시장이 많이 완전히 다르고 많이 커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상암 경기장에서 에피소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10,000명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2만 명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늘어나긴 할 거예요. 스포츠 미디어 시장도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플랫폼이 어느 쪽으로 신문 시장은 많이 죽었고 TV 시장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총합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거는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이걸 채우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쾌하네요.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뭐 유튜브가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지만 또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어떻게 바뀔지. 추후에 이게 뭐 진짜 뭐 완전 OTT 시장 넷플릭스나 그렇죠. 쿠팡 시리즈 쪽 쿠팡 플레이 쪽 같은 그런 OTT로 넘어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맞아요. 되느냐 그냥 여기에 대한 고민이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기자라고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희 자신의 업의 정의를 재미난 컨텐츠 아니면 의미 있는 컨텐츠. 다만 어그로는 끌지 말자. 그냥 저는 제 성향이에요. 자극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담담하더라도 그냥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자. 앉아가지고 막 썰 푸는 그런 컨텐츠가 축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그걸 하면 할수록 이제 모든 영역에서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그걸 하면 돈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걸 안 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컨텐츠를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계속 충격! 석구! 손흥민 어디 간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언젠가는 현역을 은퇴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기자님처럼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걸 좀 약간 유지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은 하는데 네. 솔직히 고민은 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시류랄까 흐름이랄까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뿐이지 누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손흥민 선수 이유는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지 모르죠. 그쵸. 솔직히. 근데 또 그때는 또 뭔가가 나올 거고 새로 누군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그때와 다르게 해외 축구에 대한 그리고 또 K리그에 대한 또 전체적인 축구 시장에 대한 스포츠 시장에 대한 또 그런 캐파도 커졌기 때문에 시류를 예측은 하고 고민은 하되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되는 대로 있자. 흘러가는 대로 하고 받아들이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국 런던의 특파원으로 계시죠. 스포츠조선 이건 기자님 만나서 한번 특파원의 생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특히나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꿈을 가지시되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 정진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분명히 앞에 여러 가지 안 보이고 힘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발자국만 나아가시면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발자국이 보일 거고 다른 시야가 조금씩 더 보일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을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역시.